스프링 클라우드 완벽 입문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MSA 아키텍처의 핵심 도구인 스프링 클라우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예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2025년 최신 버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리커 서비스 디스커버리,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 컨피그 설정 관리 등 핵심 컴포넌트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로드 밸런서와 서킷 브레이커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배웁니다. 넷플릭스 OSS와의 비교, 의존성 관리, 버전 호환성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는 MSA 아키텍처를 구축할 때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API 게이트웨이, 설정 관리 등 분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필요한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스프링 부트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완만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모놀리식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고 편리했지만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분을 수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버그가 발생하고 배포할 때마다 전체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했습니다. MSA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합니다. 각 서비스는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필요한 기술 스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통해 스프링 클라우드의 기본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으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Enable Discovery Client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활성화됩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레스트 컨트롤러 안에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를 정의하고 레스트 템플릿을 주입받습니다. get 매핑으로 유저즈 아이디 오어더즈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레스트 템플릿 get per object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 이름인 오어더 서비스로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IP 주소나 포트를 직접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서비스 위치를 찾아 연결해줍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관리 시스템에 비유해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은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객을 안내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각 동의 상태를 파악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들이 모여 하나의 큰 시스템을 이룰 때 이들을 관리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고 서비스 간 통신을 도와주고 설정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스프링 클라우드의 최신 버전은 2024.0.0입니다. 이 버전은 스프링 부트 3.4x와 호환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반적인 성능 최적화, 보안 강화, 그리고 새로운 API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어브저버빌러티 기능이 강화되어 분산 추적과 모니터링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자버 17이 최소 버전으로 요구되며 일부 데프러케이티드된 API가 제거되었으므로 업그레이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리커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핵심입니다.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각 서비스의 위치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찾아줍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요리커 서버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30초마다 하어트비트를 보내서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다른 서비스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IP 주소나 포트를 하드코딩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비스가 다른 서버로 이동해도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적으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요리커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으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Enable Recursive Annotation을 추가합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단 3줄의 코드만으로 요 리커서버가 완성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 서버가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8761포트에서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모든 등록된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리커 클라이언트 설정을 YML 파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네임의 서비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유저 서비스입니다. 요리커 클라이언트 서비스 URL 디폴트 존의 요리커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컬 환경에서는 로케로스트의 8761포트를 사용합니다. 요리커 인스턴스 프리퍼 IP 어드레스를 true로 설정하면 호스트 이름 대신 IP 주소로 등록됩니다. 이 설정만으로 서비스가 자동으로 요리커에 등록되고 다른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모든 서비스의 단일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게이트웨이 주소 하나만 알면 되고 게이트웨이가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합니다. 인증과 권한 확인, 요청 로깅, 속도 제한 등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합니다. 각 서비스에서 중보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서비스의 내부 구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 보안이 강화됩니다. 게이트웨이의 라우팅 설정을 YML 파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루츠 아래에 각 라우팅 규칙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ID를 유저 서비스로 지정하고 요리는 LB 짜증나 유저 서비스로 설정합니다. LB는 로드 밸런서를 의미합니다. 프레디키츠에서 패스 짜증나 유저즈 별표로 지정하면 유저즈로 시작하는 모든 요청이 이 규칙에 매칭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오어더 서비스로 고어더즈로 시작하는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라우팅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는 모든 서비스의 설정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기트 저장소에 설정 파일을 저장하고 각 서비스는 컨피그 서버에서 설정을 가져옵니다.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별로 다른 설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환경을 구분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설정을 변경할 때 서비스를 재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컨피그 서버에 리프레시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면 변경된 설정이 즉시 반영됩니다. 기트로 설정 파일을 관리하므로 버전 관리와 롤백도 쉽습니다. 컨피그 서버의 YAML 설정을 살펴봅시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 기트 요리에 기트 저장소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기트허브의 컨피그 리포를 사용합니다. 디폴트 레이벨을 메인으로 설정하여 메인 브랜치를 사용합니다. 서치패드즈의 어플리케이션들 지정하면 각 서비스 이름과 같은 폴더에서 설정 파일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는 유저 서비스 폴더의 설정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별로 설정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는 여러 인스턴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청을 분산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가중치 기반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면 성능이 좋은 서버에 더 많은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응답 시간 기반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면 가장 빠른 서버를 선택합니다. 넷플릭스 리번의 대체제로 개발되었으며 더 가볍고 빠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2020 버전부터 리번이 제거되고 로드 밸런서가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컨피겨레이션 클래스에서 레스트 템플릿 빈을 생성하고 로드 밸런스드 어노테이션을 추가합니다. 이 어노테이션 하나로 레스트 템플릿의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클래스에서 레스트 템플릿을 주입받아 사용합니다. getOrders 메서드에서 http://order 서비스로 요청을 보내면 로드 밸런서가 등록된 오어더 서비스 인스턴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약 3대의 서버가 있다면 요청이 골고루 분산됩니다. IP 주소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리질리언스 4J 서키트 브레이커는 서비스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특정 서비스가 응답하지 않거나 오류가 반복되면 서키트이 열려서 더 이상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미리 정의한 폴백 응답을 즉시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의 부하가 더 가중되지 않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키트이 해프 오픈 상태가 되어 소수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복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복구되었다면 서키트이 다시 닫히고 정상 동작합니다. 서키트 브레이커를 적용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서비스 클래스의 getOrders 메서드에 서키트 브레이커 어노테이션을 추가합니다. 네임은 오어더 서비스로 지정하고 폴백 메서드는 getOrders 폴백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이 메서드가 실패하면 자동으로 폴백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getOrders 폴백 메서드는 동일한 파라미터에 익셉션을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주문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실무에서는 캐시된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다른 대체 서비스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OSS와 스프링 클라우드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넷플릭스 OSS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대규모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오픈소스 도구 모음입니다. 요리커, 리번, 히스트릭스, 지올 등이 포함되며 스프링 클라우드는 이들을 스프링 생태계에 통합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넷플릭스 컴포넌트가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되었고 스프링 클라우드는 자체 구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최신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된 넷플릭스 컴포넌트를 살펴봅시다. 리번은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으며 스프링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로 대체되었습니다. 히스트릭스도 유지보수 모드이며 리질리언스 4J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올 1X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들 컴포넌트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 패치나 새로운 기능 추가가 없으므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대체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도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의 의존성 관리는 BO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BOM은 빌 오브 머티리얼즈의 약자로 여러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한 번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디펜던시즈를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에 임포어트하면 모든 스프링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개별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 버전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전 충돌을 방지하고 호환성이 검증된 라이브러리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도 BOM 버전만 변경하면 모든 라이브러리가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BOM 의존성 설정 코드를 살펴봅시다. 매이번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섹션에 스프링 클라우드 디펜던시즈를 추가합니다. 그룹 아이디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클라우드이고 아우티팩트 아이디는 스프링 클라우드 디펜던시즈입니다. 버전은 2024.0.0으로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타입은 PAM, 스코프는 임포어트로 설정합니다. 이제 디펜던시즈 섹션에서 개별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 버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 넷플릭스 요리커 클라이언트를 추가하면 BOM에서 정의한 버전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의존성이 서로 호환되도록 미리 테스트된 버전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버전은 스프링 부트 버전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잘못된 조합을 사용하면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호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0 DEX 버전은 스프링 부트 3.4 DEX와 호환되며 2023.0 DEX는 스프링 부트 3.2 X부터 3.3 X까지 호환됩니다. 이전 버전인 2022.0 DEX는 스프링 부트 3.0 X와 3.1 X에서 사용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는 릴리스 트레인 방식으로 버전을 관리하므로 연도와 메이저 버전으로 구분됩니다. 공식 문서에서 호환 버전표를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0 버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봅시다.
먼저 스프링 부트 3.4를 지원하며 자버 17이 최소 버전으로 요구됩니다. 새로운 어브저버빌러티 API가 추가되어 분산 추적과 매트릭 수집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게이트웨이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 서버의 보안이 강화되어 암호화와 접근 제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데프러케이티드된 API가 제거되었으므로 업그레이드할 때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스프링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봅시다. 3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요리커로 모든 서비스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게이트웨이로 API를 통합하여 클라이언트는 단일 엔드포인트만 사용합니다. 컨피그 서버로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별 설정을 관리하며 서킷 브레이커로 장애를 격리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슬루스와 지프킨으로 분산 추적을 구현하여 성능 병목 지점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이렇게 스프링 클라우드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개발 환경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요리커를 스탠덜론 모드로 사용합니다. 하나의 요리커 서버만 띄우면 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요리커를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고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최소 3대 이상의 요리커 서버를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배치합니다. 게이트웨이도 이중화하여 단일 장애 지점을 제거합니다. 컨피그 서버도 고가용성으로 배포하고 기트 저장소를 백업합니다. 환경별로 설정 파일을 분리하여 실수로 운영 환경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모니터링과 추적은 MSA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를 사용하면 각 요청에 고유한 트레이스 아이디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아이디는 여러 서비스를 거치면서 계속 유지되므로 한 요청이 어떤 경로로 처리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프킨과 연동하면 시각적으로 요청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에서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성능 병목 지점을 찾아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트레이스 아이디로 관련 로그를 모두 찾아서 문제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MSA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게이트웨이에서 JWT 토큰을 검증하여 인증된 사용자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간 통신은 MTLS로 암호화하여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컨피그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합니다. 해시코어프 볼트와 통합하면 시크릿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에도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여 API 레벨에서 권한을 확인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여 각 서비스가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도록 합니다. 배포 전략도 MSA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블루그린 배포는 새 버전을 별도 환경에 배포하고 트래픽을 한 번에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커네리 배포는 일부 트래픽만 새 버전으로 전환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쿠버네이티즈와 통합하면 자동 스케일링으로 트래픽에 따라 인스턴스 수를 조절하고 롤링 업데이트로 무중단 배포를 수행합니다. 헬스체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테스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위 테스트로 각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을 검증하고 통합 테스트로 서비스 간 통신을 확인합니다. 컨트랙트 테스트는 API 명세를 검증하여 서비스 간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프로바이더와 컨슈머가 계약을 맺고 이를 자동으로 테스트합니다. 엔드-투-엔드 테스트로 전체 시나리오를 검증하여 실제 사용자 경험을 확인합니다. 와이어막으로 외부 서비스를 모킹하면 의존성 없이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여서 배포 전 문제를 미리 발견합니다. 성능 최적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스트 템플릿이나 외부 클라이언트의 커넥션 풀을 적절히 설정하여 연결을 재사용합니다. 리디즈 같은 캐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호출을 줄입니다. 자주 조회되는 데이터는 캐싱하고
TTL을 설정하여 최신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비동기 통신을 사용하면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처리량이 증가합니다. 게이트웨이에서 레이트 리미팅을 적용하여 특정 클라이언트가 과도한 요청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것을 방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최적화하고 인덱스를 적절히 생성합니다. 문제 해결 가이드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요리커의 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으면 먼저 네트워크 연결과 방화벽 설정을 확인합니다. 요리커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지 포트가 열려 있는지 점검합니다.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팅이 실패하면 프레디키츠와 URI 설정을 점검합니다. 서비스 이름이 정확한지 요리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컨피그 서버 연결이 실패하면 기트 저장소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SSH 키나 토큰이 올바른지 점검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로그 레벨을 DBUG로 설정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놀리식에서 MSA로 전환하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살펴봅시다.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사용하면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고 하나씩 기능을 분리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만듭니다. 게이트웨이를 앞에 두고 특정 경로는 새 서비스로, 나머지는 기존 모놀리식으로 라우팅합니다.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새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언제든 롤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먼저 스프링 부트를 확실히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스프링 클라우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순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서비스로 MSA를 시작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시작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요리커와 게이트웨이를 먼저 적용하여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라우팅을 경험합니다. 이후 컨피그 서버를 추가하여 설정 관리를 배웁니다. 서킷 브레이커로 장애 처리를, 분산 추적으로 모니터링을, 보안으로 인증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책이나 강의만 보지 말고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완벽 입문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견고하고 확장 가능한 MSA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